하나가 반유대주의라고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오늘날의 전체주의에서는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오늘날의 한나 아렌트가 분석했을 당시에 반유대주의에 해당하는 거는 무엇이 있을까? 오히려 현재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그들이 당했던 거와 전혀 뭐 이렇게 똑같은 일을 그들이 가해자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예, 그 한나렌트가 말한 반유대주의가 오늘날에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식으로 오늘날의 네. 반유대주의를 설명할 수 있을까가 하나 궁금하고요. 이제 두 예, 번째 질문은 이제 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마지막 나누어 주신 그 발제물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이 전체주의를 방지하거나 혹은 억제하는 어떤 그런 그 정치라는 거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향이어야 할 것인가? 좀 구체적인 그런 대안들은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예. 전체주의의 방지 억제. 네, 그렇죠. 예. 거기다 더 덧붙이면 전체주의의 조짐. 조심. 무엇을 예, 보고 전체주의 조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기 예, 이렇게까지 한번 조짐. 네, 조심. 예, 네, 네. 자,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네, 누가 예, 있으신가요? 아, 최 최자영 교수님, 네, 예, 예. 루나문, 네, 네, 예, 제 소리 듣기죠. 제가 얼굴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뭐 아렌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들은 것밖에 없어서 제가 좀 짧긴 하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아렌트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제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어떻게 제가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연이 전체주의다. 그리고 실증법이 도덕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자연이 전체주의가 될 수 있으며 인간의 각 사회에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그 실증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도덕적인 것이라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실증법은 만일 그것이 도덕이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상투적인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그 인간을 억압하는 이런 그 실증법이 많기 때문에 음, 이런 아렌트 규정이라는 게 정말 좀 네, 우스꽝스럽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말씀드릴까요? 있으신가요?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자, 예, 홍 교수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예. 답변 주십시오. 네. 그, 저, 이 강의를 하면서 저는 혹시 제가 말을 잘못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렌트가 전체주의 기원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반유대주의, 즉 달리 말씀드린다면 유럽 역사에서 사소하기 짝이 없는 반유대주의와 그다음에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제국주의 이 시작은 1884년부터로 해서 1914년까지로 규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국주의 시대에 등장한 인종주의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전체주의가 아니고 전체주의 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됐다. 그래서 요소라고 엘리먼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귀금속은 이 기본적으로 탄소들이 모였을 때 거기다 충격을 가하면은 다이아몬드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렌트가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각기 다른 요소가 역사가 흐르는 과정에서 같이 공존하다가 충격을 받아서 바로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괴물이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독일인들이 유대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감, 증오가 있었고, 프랑스에도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유대인 증오, 반감으로 오랫동안 존재를 해왔어요. 왜냐면은, 절대주의 시대 때 군주의 나름대로 빌붙은 궁정유대인들이 결국은 권력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 민족인 일반 서민들은 천덕꾸러기 신세였거든요. 어, 그, 이, 그런데 그런 감정이 있었지만 그러한 감정을 정적인 도구로 나름대로 전환하기 하는 순간 이게 이데올로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반유대주의에 관련된 거를 얘기하려면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 책에 유대인 문제와 정치적 사유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바로 유대인 문제를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만 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 유대인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다가 유대인 국가를 수립한다라고 해서 유대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유대인, 그래서 아렌트가 뭐를 제안했느냐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을 했습니다만 독립 이전에 그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대인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도 살고 있기 때문에 두 민족이 살고 있어서 두 민족이 같은 국가를 이 민족 일국가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국가를 어떠한 원리에 따라 운영을 해야 되냐면 연방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지 않으면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 사이에 끊임없는 대립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하더라도 유대인 문제는 남는다. 라고 한 것이고, 물론 그 당시에 그 시온주의 분파 가운데 수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수정주의자들은 테러리스트예요. 결국은 팔레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테러 방법으로 쫓아내야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해서 아렌트가 기본적으로 수정주의 당신들도 나치 전체주의로부터 배워서 그 수법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랍 연방을 얘기를 했고 지중해 연방을 주장을 했습니다. 미 합중국이 연방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방주의 원리를 적용시켜야만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데 그러질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땅을 뺏기 위해서 팔레스타인들이 결국은 이슬람주의의 기반을 두고 테러 운동을 가게 되는데 이 테러가 바로 전체주의적인 요소의 일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단적인 지하도를 주장할 때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어떻게 억제하느냐? 이거는 아렌트 저자 제가 서두에서 인간의 조건, 혁명론, 과거, 미래사의, 정신의 삶, 이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명답은 없겠습니다만, 한 공동체가
민주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시민 개개인이 크고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정치 문제, 공동 문제, 이 공동선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 한다면은 감히 독일에서 존재했던 전체주의 운동 같은 조직이 등장하고 또 선동가가 감히 일반 시민들을 혹세무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데 인간 사이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짐들이 보입니다. 가끔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데 네. 아, 뭐 결국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 정치와 정치적 사회 시민이면은 자기 공동체를 사랑해서 즉 세계 사랑으로 결국은 어, 자신이 경험하는 현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할 때는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 자체도 결국은 정치 이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말을 매개로 해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들을 같이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정치 행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최 선생님께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연이 전체주의가 아니고 자연에서 작동되는 N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 그렇죠? 스펜서의 적자 생존 원리, 20세기 초반에 인종주의 이론이 많이 형됐어요. 그래서 인종주의 이론이 과학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렉 보에글입니다. 제 박사 학위 논문의 일부인데 히틀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서 망명해버렸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인종주의에서 인종은 결국은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으로 나누는데 백인종은 우월한 인종이고 그다음에 이 흑인종은 열등한 인종으로 나름대로 치부를 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전 지구는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 인종은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한 집단이거든요. 그렇듯이 이 자연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가 있는데 자연은 쉬는 순간 사멸합니다. 우리도 쉬는 순간 죽음 우리가 쉰다는 얘기는 곧 평화, 아,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삶 자체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자연도 결국은 끊임없는 과정인데 자연에서 적용되는 적자 생존의 원리를 결국은 나치법에 나름대로 근간으로 삼았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인정법이고 뭡니까? 실정법이죠. 그런데 입헌 국가에서 만든 실정법은 자연법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 제도를 만들어서 결국은 공동체를 안정화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결국은 안정화를 지향하는 나름대로 기능을 하거든요. 정치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변화가 있죠. 그래서 사물이 변화와 어, 운동과 정지라고 하는 두 상반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에서는 운동의 원리만 강조되는데 그 운동의 원리를 인간 사이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순간 결국은 어느 누구도 결국 안정적으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전체주의 집단은 자신들의 지배, 망상인 세계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를 안정된 상태로 놓지 않고 끊임없이 유동 상태로 해야만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인 설득이 먹혀 들어가고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실정법은 원래 미덕과 악덕이라고 하는 두 영역,
사회에서 인간 관계를 규율하는 나름대로의 법칙이 실정법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만든 실정법은 인간 사회에 벗어나 있는 초월적인 법이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법을 인간 사회에 적용시키니까는 인간 사회는 악독과 미덕 사이에서 결국은 생존하는데 그 영역 밖에 있는 법을 나름대로 적용시킨다고 그러니까는 테러 사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합법적이다. 아유, 괜히 앞뒤 뚝 자르고 얘기하면은 저 미안합니다.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라고 할 텐데 테- 자연법을 실제화 작동하는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예, 테러입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9시 55분이